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전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용의자를 구금하는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불법 체류자를 수용시키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 몸집 줄이기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들에게 희망퇴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대형 산불 잔해물의 바다 유입 우려로 LA 카운티 해변이 무기한 폐쇄됐습니다. LA 한인회가 LA 법률보조재단 그리고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와 함께 산불 피해 한인을 위한 정부 지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수요일 설날 SBS 뉴스 시작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리를 내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그 뜻을 따르지 않은 건데 연준 의장은 새 정부의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불확실한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첫 소식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기준금리를 4.3%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9월 이후 석 달 사이에 1%포인트 금리를 끌어내린 이후 첫 동결입니다. 물가가 연준 목표인 2% 가까이 내려오지 않고 여전히 3% 가까운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관심은 연준이 대놓고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 뜻에 따를 건지에 모아졌습니다. I'll demand that interest rates drop immediately and likewise they should be dropping all over the world. 트럼프 대통령은 대출 금리를 낮춰서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달러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도 잡겠다는 계산인 걸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대통령과 연락을 한 적이 없다면서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The public should be confident that we will continue to do our work as we always have, focusing on using our tools to achieve our goals. 새 정부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도 평가했습니다. Uncertainty because of significant policy shifts in those four areas that I mentioned: tariffs, immigration, fiscal policy, and regulatory policy. 따라서 이 정책이 물가와 일자리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통계를 보고 금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일단 중단했다는 소식에 미국 증시 주요 지수들은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쿠바 관타나모 미군 기지에 불법 체류자를 수용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직원들이 수건을 들고 달아나고 그 뒤를 경찰들이 뒤쫓습니다. 필라델피아 헌팅파크 애비뉴에 위치한 한 세차장에서 이뤄진 이민세관 단속 영상입니다. 아이스는 정확히 몇 명이 어떤 이유에서 구금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시 법무 담당자는 아이스 등 연방기관의 요청에 시정부가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2016년 행정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만 답했습니다. One of the folks we do know is from Mexico. He's been here about 20 years and he has a family here. 서류미비자 권익단체들은 필라델피아 시의회에 이민자들의 강제 추방에 대한 법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남부 플로리다 해안에서는 보트를 이용해 미입국한 중국 국적자들이 대거 구금됐습니다. 경찰은 납치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 부근에 주차된 요울 차량 안에서 26명의 불법 이민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중국 국적자였으며 에콰도르와 브라질 국적자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중국에서 오는 불법 이민자가 2021년에서 2024년 사이 8,000% 이상 급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way our country and the president has started to address the immigration issues, whether it be an uptick or not, they're coming ashore in different parts of our borders.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테러 용의자를 구금하는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추방된 불법 체류자를 수용시키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는 불체자가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관타나모 베이에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서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연방정부 몸집 줄이기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들에게 희망퇴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어제 대부분의 연방 공무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퇴직 유예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9월까지 현재 수준의 급여가 보장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전체 연방 공무원의 10%, 약 20만 명 정도가 희망퇴직을 받아들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연방 정부는 최대 1,000억 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또 대부분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주 5일 사무실 근무로 바꾸는 계획도 예고했습니다. LA 산불 잔해물이 바다로 유입될 것을 우려해 LA 카운티 해변이 무기한 폐쇄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독성이나 발암 성분이 있는 잔해물이 바다에 유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폐쇄된 지역은 라스플로레스부터 산타모니카 해변까지 구간으로 해당 지역 바닷물이나 모래와 접촉하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번 해변 폐쇄 조치는 보건국에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LA 한인회가 LA 법률보조재단과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와 함께 산불 피해 한인을 위한 정부 지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로버트 안 LA 한인회장은 피해 한인들을 돕기 위해 구호 물품과 성금 지원뿐 아니라 정부 지원 신청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서는 피마, 연방재난관리청 지원과 실업수당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며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곳에서 지원을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영어가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또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양식을 받아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세요. 통역을 통해서 지원을 설명회는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3일 오후 2시에 LA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이튼 산불 당시 알타데나 요양시설에서 100세 할머니를 구조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경관들이 대피령이 내려진 시설을 수색하던 중 할머니를 발견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할머니는 청각 장애로 인해 대피령을 듣지 못했고 복도를 헤매던 중 경관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계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계란 12개의 평균 가격은 4달러 15센트로 2019년 대비 160% 상승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구매 제한이 시행되는 가운데 연방농무부는 올해 계란 가격이 추가로 20%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까지 1억 3,900만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을 받았으며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 가격 안정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기 우유와 감자칩이 리콜 조치됐습니다. FDA는 호라이즌 유기농 플레인 전지우유 2만 상자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품이 유통기한 내에 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콜 대상 우유는 3월 3일부터 7일까지 유통기한 제품으로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네바다에서 판매됐습니다. FDA는 13온스짜리 프리토레이 감자칩에 대한 리콜도 강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품에 표시되지 않은 우유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이를 먹을 경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FDA는 지난달 해당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는데 이번 주에는 이를 1등급 리콜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워싱턴과 오리건에서 유통됐으며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FDA는 강조했습니다. 해당 제품들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에서 환불받으면 됩니다. 미국 주택 가격이 올해 봄부터 본격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통계 분석업체 알토스 리서치는
최근 나온 주택 매물을 조사한 결과 평균 3채 가운데 1채는 가격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 5만 1000여 채의 새 매물이 시장에 나왔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을 팔려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높은 모기지 금리 등으로 살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이 가격 인하로 이어질 거라는 예상입니다. 알토스 리서치는 오는 2월 말부터는 거의 2년 만에 미국 내 주택가격 하락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한 가게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5시쯤 웨스트하이머길 선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가게로 돌진하면서 손님 1명이 차량에 깔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한국 소식입니다. 구치소에서 설날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 준비를 위해 변호인들과 계속 접견하고 있습니다. 연휴 뒤에 시작될 형사재판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방안과 함께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구치소 떡국으로 설날 아침 식사를 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도 3.6평 독방에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관련 서류를 검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흘 전 구속 기소된 이후 매일 변호인들과 접견하며 본격적인 재판 대비에 주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설 연휴가 끝나면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할 예정입니다. 중앙지법은 앞서 검찰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비상계엄 사건 주요 피고인들 사건을 모두 형사합의 25부에 배당했는데 윤 대통령 사건 또한 같은 재판부가 집중 심리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형사재판에는 피고인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도 직접 출석해 입장을 소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집중 심리 방식으로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이미 일주일에 2번씩 기일이 잡혀있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더해 윤 대통령은 일주일에 최소 3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의 내용이 서로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헌재의 탄핵 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설 연휴 직후 곧바로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 등 보석 청구 여부 및 시기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무장관 후보자가 기업들이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로 전 정부와 계약을 했더라도 자신이 검토하기 전에는 보조금을 지급할지 약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세에 대해선 특정 품목이 아닌 모든 제품에 국가별로 일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 후보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기로 한 계약을 이행할 거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That I can honor something I haven't read. I would have to read them and analyze them and understand them to commit to that. 바이든 정부와 최종 계약을 했더라도 지급 여부는 내용을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계약을 마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러트닉 후보자는 다만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법 자체는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훌륭한 착수금이라며 긍정 평가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대해선 북미 지역 최종 조립 등 제한 조건에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리스용 전기차 보조금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미국 전기차 매출의 약 40%가 리스용 차량이어서 실제 폐기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관세 정책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특정 품목이 아닌 국가별로 모든 제품에 부과하는 일괄 부과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I prefer across the board. My way of thinking, and I've discussed this with the president, is country by country, macro. 중국의 딥시크 AI 개발 등 중국의 정보기술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질문엔 중국이 미국의 도구를 사용해 경쟁하는 건 막아야 한다며 수출 통제 강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리트닉 후보자는 또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은 미국을 그저 이용했다며 이들이 미국 내 제조업 생산성을 늘리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다시 대화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김정은 총비서가 응답 대신 핵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핵물질 생산 기지를 둘러보는 모습이라며 북한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원기둥 모양 은색 장비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는 2층 구조의 시설입니다. 방문 일자와 핵시설 장소는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이 지난해 9월 처음 선보인 핵 우라늄 시설과 같은 곳으로 추정됩니다. 과거의 여러 사례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가능성으로서는 강선일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은 핵기지 현지 지도에서 적들을 제압할 절대적 힘은 물리력의 비축과 증가라며 핵태세를 강조했습니다. 핵 대응 태세를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제해야 할 확고한 정치 군사적 입장이며 변함없는 순간 의무이고 본분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칭했고 북한에 연락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는데 북한은 지난 25일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이번엔 김정은이 핵시설을 시찰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 반응하는 모양새입니다. 대미 협상에 앞서 몸값을 높여두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 핵을 포기하지 않고 줄이는 쪽으로 협상하는 이른바 스몰 딜을 미국에 압박하려는 의도도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많은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그런 능력들을 과시하려고 할 겁니다. 핵무장국으로서의 위치가 더 공고해졌을 때 그것을 바로 협상의 중요한 포인트로 삼을. 하지만 미국 백악관은 어제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혀 북미 스몰딜 가능성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일본의 윤봉길 의사의 추모관이 처음으로 세워집니다. 일본 우익들의 집회와 소송으로 추진된 지 10여 년 만에 건립되는 건데 일본 시민단체들 도움이 큰 힘이 됐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인구 44만 명의 중소도시인 이곳 중심가에 한 3층 건물이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추모관으로 꾸며질 장소입니다. 가나자와시는 윤 의사가 지난 1932년 상하이 의거를 성공시킨 뒤 일본군에 끌려와 순국한 곳으로 일본의 윤봉길 추모관이 생기는 건 처음입니다. 아침에 순국하게 된 순국지, 아무도 못 알아보게 암장을 해버려서 14년 동안 묻혀 있었던 그런 장소를 위주로 전시를 하고. 추모관 건립 사업은 10여 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일본 우익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 때문에 순탄치 않았습니다. 추모관 후보지에 몰려와 집회를 벌여 건립 논의가 취소되기도 했고 지난 1946년 윤 의사의 유해가 한국에 돌아오기 전까지 14년 동안 묻혔던 곳에 세운 기념시설을 철거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일본 우익들은 윤봉길 의사의 암장지 철거 주장은 물론 순국기념비 해설판까지 훼손시켰습니다. 재원 문제로 좌초위기도 있었지만 제1교포들의 도움으로 지난해 9월 건물이 마련됐습니다. 가나자와시에서 활동해온 일본 시민단체 윤봉길 의사와 함께하는 모임도 큰 힘이 됐습니다. 지난 2006년 결성된 이 단체는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면서 토론회 등을 통해 윤 의사 의거의 당위성을 여론에 호소해왔습니다. 나치스ドイツに抵抗したドイツ、ヨーロッパ中にいる独立運動家がいるわけですよね。大きな世界史的なレベルで見るべきだと考えます。 무료로 개방되는 추모관은 윤 의사가 상하이 의거를 거행한
오는 4월 29일에 맞춰 개장할 예정입니다. 가나다와시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일리노이주 순회 법원 판사에 한인 소니 최 윌리엄스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시더스 사이나이와 UCLA 병원이 전국 최우수 병원에 선정됐습니다. 병원 정보 제공업체 헬스그레이드가 발표한 2025년 미국 최우수 병원에 시더스 사이나이 메디컬 센터와 로널드 레이건 UCLA 메디컬 센터, 놀트리지 호스피털 메디컬 센터 등 11개 병원이 전국 1%대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총 31개 병원이 전국 상위 250개 병원에 포함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카앤드라이버 에디터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9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 5와 6, 엘란트라 N, 투싼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차종에서 우수성이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앤드라이버 에디터는 약 500대의 차량 테스트를 통해 올해의 최고 모델을 선정합니다. 맨하튼과 뉴저지를 잇는 패스트레인 호보큰역이 한 달 가까이 폐쇄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노후화된 선로와 신호체계 등에 대한 대규모 보수를 위해 내일 밤 11시 59분부터 2월 25일 오전 5시까지 호보큰역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 순회법원 판사에 한인이 임명됐습니다. 메리 오브라이언 일리노이주 대법원장은 피오리아시 검사와 록포트시 검사, 최고법률 책임자로 근무했던 소니 최 윌리엄스 검사를 제12 순회법원 판사에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검사의 임기는 다음 달 10일부터 내년 12월 7일까지입니다. 한인 고교생들이 한글책 도서관 기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청소년 단체 TYP 소속 고교생들은 한인 커뮤니티의 독서 문화 증진과 한국 문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최근 카멜밸리 지역에 오픈한 퍼시픽 하일랜드 렌치 도서관에 한글책을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한인 거주 지역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글책 기증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바이 하이 큐. 평양에서 SBS, 워싱턴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생생한 취재 현장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2025년 SBS 이브닝 뉴스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은 설 명절 연휴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에선 설날이 휴일이 아니다 보니 오늘 하루 저마다 바쁜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남은 저녁 시간만큼은 명절 저녁이라는 기분으로 편안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월 29일 설날에 전해드린 SBS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